연수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고. 4개월이 이제 다 된 시점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물건 달라. 안녕하세요. 빗불직구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노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 노데이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생김으로써 고객분들이나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노데이터란 뭘까? 이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참. 노데이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저희 물류창고로, 일반 배대지 창고로 택배가 오면요, 이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쉽게 해서 주문서가 없는 거를 노데이터라고 합니다. 택배는 왔어요. 송장 번호가 왔는데 주문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물건은 어떤 고객분이 어디로 보내는지를 모르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게 일명 노데이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저희 빅풀직구뿐이 아니라 다른 배대지들도 사이트를 다 이용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문서를 홍길동이 앞으로 이런 물건을 주문했고 이렇게 배송해줘라. 그래서 뭐 개인 통관번호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주소도 적을 텐데요. 이런 주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해도 이게 누구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창고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노데이터 존이라는 곳으로, 창고의 일부분의 자리로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데이터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노데이터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네이버든 뭐 쿠팡이든 뭐 11번가든 이런 데서 물건을 판매하시고 중국의 타오바오나 1688에서 물건을 구매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구매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주문하셨다 라고 하시면 이 물건이 저희 창고까지 오기 전까지, 물건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주문서를 작성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는 판매자가 중국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샀는데 본인은 한 개만 주문했는데 이게 제품이 2개로 나눠져서 오거나 3개로 나눠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송장 번호, 택배 트래킹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문서 자체를 하나만 쓰는 거죠. 1번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2번만 쓰든지 1번, 3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건이 입고가 되고 나서 하나만 입고가 되고 나머지 2개는 노데이터가 되는 거죠. 정보가 없으니까, 이 송장 번호에 대한 정보가. 이럴 때는 주문서 자체에 택배가 2개가 오는지 3개가 오는지를 다 적어주셔야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한 주문서 안에 택배가 2개다, 3개다, 4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떨렁 써놓으면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저도 물건을 사면 택배가 2개가 오면 그냥 택배 송장 번호 하나만 확인을 해요. 왜? 어차피 저한테 2개가 올 거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집이나 저희 집으로 바로 올 때는 택배 번호 하나만 있어도 모든 물건이 도착하면 내 거만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중국 배대지 창고에는 타 배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건이 다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택배 번호로 모든 걸 관리를 하는데 택배 번호 하나만 떨렁 있으면 그 택배 번호만 이 사람의 물건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럼 이게 노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로 뭐 테이블을 하나 샀는데 테이블 상판하고 다리가 따로따로 왔어요. 근데 저희 고객분이 상판만 1688 판매자가 알려주신 거죠. 상판 송장 번호만. 그래서 그것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배송이 완료되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물건을 주문하신 고객분은 상판만 받은 거고 다리는 저희 중국 창고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데이터는 이럴 경우에는 물건을 타오바오나 1688에서 구매하시고 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너 택배 보내는데 1개로 보내는지 2개로 보내는지, 트래킹 번호가 1개인지 2개인지 꼭 이런 것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하면 2개, 3개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노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매자들은 이제 노데이터로 일부러 넣는 경우도 있어요. 막 노데이터 사진을 확인하고 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손해죠. 노데이터로 잡힌 다음에 다시 노데이터 사진을 보고 뭔가를 주문서를 작성하고 매칭을 해서
손님한테 배송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배송 자체가 느려져요. 모든 게. 노데이터 존으로 가면 그 노데이터를 다시 찾아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노데이터 존에 가보면 저희도 노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창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쪽에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물건 찾는 것도 문제고, 물건을 이렇게 또 뭐 정상적으로 예쁘게 쌓아놓기는 하지만 또 무거운 물건 밑에 깔릴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뭐든지 그렇게 되면 손해인 거예요.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빠른 배송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노데이터로 갔다가 온다라는 건 배송이 하루나 이틀, 심지어 길게는 일주일 이상 늦어지는데, 그러면 괜히 좋아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대지에서 노데이터 제품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데이터에서 기다리는 게 30일 정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노데이터에서 30일을 기다렸는데 주문서가 작성이 안 되거나 이런 물건이 들어왔는지 문의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그럼 그 제품은 저희는 폐기하기 위해서 다른 창고로 이동을 해요. 저희 창고 외 옆에 다른 조그맣게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순수하게 폐기하려고 갖다가 집어넣는 창고들이에요. 물건이 도착했는데도 30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안 한다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물건을 주문해 놓고 30일을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건 조금 너무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례로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저희 여기가 이제 인천 송도인데 송도가 인천 연수구예요. 연수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고.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본인이 22년도 12월 16일 날 물건을 보냈는데 3월 10일 날, 23년도 3월 10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3개월이 넘었죠. 4개월이 이제 다 된 시점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물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은 노데이터 전에도 없고 폐기하는 창고에 가 있다. 근데 물건을 찾아야 된다. 근데 찾게 되면 아마 보관료가 나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내가 왜 그 보관료를 내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자기 물건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조사도 받고 뭐 다 했는데, 결론적인 거는 경찰에서도 창고비를 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고, 남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을 했는데 그 창고비를 안 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료 보관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고, 30일 이후가 되면 그냥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30일 살짝 넘었을 경우에는. 근데 진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이 됐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서 내 물건 돌려달라고, 찾아달라고 하면 저희도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미리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혹시 마이페이지나 이런 데서 노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럼요. 노데이터가 들어오면 본인들 물건 찾아가세요. 저희 같은 경우 물건 찾아가세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이 있어요. 사진으로 송장 번호가 보여지게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많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례로 1년에 폐기하는 물건 수가 파레트로 따지면 1년에 한 100파레트 정도는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물건을 보내놓고서 물건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0일이 넘으면 당연히 그냥 이분은 그냥 물건 안 찾아가시는 분이구나. 당연히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해요. 1년에 저희 그거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물건 찾아가세요. 거기서 뭐 자세히 보시면 본인들 물건들이 있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이 노데이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고객분들이 노데이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데이터 때문에 저희는 되게 많이 힘들어요. 어떤 배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데이터 때문에 아마 다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없는 물건들 때문에 창고는 한정적인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자꾸 이게 쌓이거든요. 배대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면요, 물건이 들어와서 바로 나가는 고객. 물건이 들어왔다가 안 쉬고 바로 자동 결제돼서 바로 나가는 고객들. 이런 고객들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 일부분의 고객분들이 물건을 보관해 놓으시고 뭐 한 달 이상,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연락 안 오시는 분들. 일례로 그 전에 어떤 분은 2년 만에 연락이 오신 거였어요. 2년 전에 자기가 보냈던 게 있는데 물건 찾아달라고. 그 물건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한테. 폐기돼도 벌써 폐기됐을 거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러면서 저희 CS 하시는 분한테 욕하고 전화 끊으시긴 했는데, 노데이터는 사실은 저희가 뭐 노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찾아드리고
뭔가를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런 비용 안 받고 싶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늘 물건이 입고가 되면 무게 달고 바로 출고되는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지 어딘가에 막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나간다거나 이러는 거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대지도 마찬가지고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려면 그냥 왔다가 나가는 판매자들한테도 얘기를 잘 하셔갖고 송장이 2개인지 3개인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나가는 그런 걸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데이터 비용을 원래 안 받다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잖아요. 돈 벌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노데이터 비용을 저희가 받는 이유는 노데이터 비용 500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데이터 저 그 비용 안 받고 싶어요. 직원 더 채용했어요. 사실 노데이터 때문에. 그 직원이 그 일 안 하면 다른 거에서 더 빠르게 배송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500원 받는 것도 그래요.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저는 솔직히 50만 원 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정말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노데이터 발생하면 50만 원 내야 된다. 이런다라고 하면 정말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도둑놈 소리 들을까봐 또 제가 그걸 못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고객분들이나 물론 타 배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의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노데이터가 발생을 안 하면 저희들도 되게 편하고요. 고객분들도 되게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이 미리미리 주문서 작성해 주시고 미리미리 판매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송장이 1개다 2개다 3개다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미리미리 주문서만 작성해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협력관계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협력이 잘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고객님들도 그런 거 확인하셔갖고 미리 이 주문서만 잘 작성해 주신다라고 하면 되게 원활하게 빠른 배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